내가 학생운동을 시작한 이후로 올해까지 8번의 대선을 치렀다. 근데 6번의 대선을 치르면서 2번에 걸친 대선 외에는 6번의 대선은 이미 판이 짜여져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알아도 내가 원하는 후보를 당선시킬 수가 없었다. 거대한 민족의 정치판 속에서 한 개인이 얼마나 무력한가를 대통령 선거 때마다 경험한 바인데 이번에도 그러한 무력함을 내가 경험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으로 맞이한 것이 1981년 3월에 있었던 전두환이 체육관에서 대통령이 되었을 때이다. 그때는 내가 대학생이었을 때인데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죽었을 때 국가의 권력이 공백이 된 것을 내가 몸소 겪었던 기억도 생각난다. 결국 삼김씨와 민주화 투쟁을 했지만 박정희 대통령 이후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두환이가 가택 연금시켜버리니까 모든 민주화 세력이 올스톱되는 걸 보면서 대체 세력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그때 뼈저리게 느꼈기도 했다. 그 다음이 1987년 대선이었는데 그때는 6월 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가 통과되었고 그래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이 출마해서 결국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김영삼과 김대중이 단일화에 실패하므로 결국은 신군부 세력이 다시금 대통령이 되었던 것이다. 그때 느낀 것은 아무리 국민이 열심히 민주화 투쟁을 해도 지도자들이 연합하지 않는다면 실패한다는 것을 또 가슴에 새겨야 됐던 대선이기도 하다. 세 번째가 1992년에 있었던 대선인데 그때는 이미 김영삼이 노태우, 김정일과 함께 3당 합당을 해버렸기 때문에 기대할 수도 없었다. 결국은 김영삼이 김대중, 정주영, 박찬종을 이기고 대통령이 된 거 말할 필요가 없다. 내 인생에 정말 설렘 속에서 감격적으로 맞이한 것이 1997년 IMF 터지고 난 대선이었다. 그때 김대중 후보가 이해찬과 이인재를 이기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렇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자력으로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김대중과 김정필이 연립정부를 세울 것을 약속하고 특별히 이인재가 뛰쳐나가서 어부지리로 대통령이 된 것이다. 2002년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도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선거운동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난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도 자력으로 대통령이 된 것은 아니다. 정몽준과 단일화 협상을 해서 그 표를 긁어 모아서 대통령이 되었던 것이다. 그 이후로부터 나는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마다 참담한 실패와 낙심을 경험하였던 것이다. 2007년 대선에서는 이미 2006년에 핵실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선거판이 우익으로 완전히 엎어져 있어서 별 기대할 수도 없었다. 특별히 이명박 후보가 청계천 복개공사하고 서울숲 만들고 버스 공영제 하면서 수도권에 있는 시민들은 물론이고 전 국민이 경제에 대한 그런 어떤 기대 속에서 이명박에게 몰표 주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었던 것이다. 2012년에는 이미 북한이 수없이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이길 수 없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갑자기 등장한 안철수 때문에 혹시나 승리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사실 안철수를 지지했다. 결국은 문재인과 그 패거리가 안철수를 사퇴시키고 대선에 나가서 지는 걸 보면서 얼마나 속으로 분노했는지 모른다. 2017년도 마찬가지다. 이제 촛불혁명의 그런 여운으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될 것 같지만 나는 문재인이
대통령이 돼서 성공하려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 이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콘텐츠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어떻게 보면 지난 30여 년 동안 8번의 대선을 지켜보았지만 2번에 걸쳐서 김대중 대통령이 되고 노무현 대통령이 되는 걸 보면 것 외에는 대선이 오기 전에 필히 게임도 되지 않는 것을 지켜봐야 됐고 또 기대는 했지만 결국 패배할 거라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서 지켜봐야 했다. 결국은 한 개인이 한 민족 역사를 꿰뚫어 본다 할지라도 결국은 대선에서는 국민 대다수가 누구를 찍느냐에 의해서 결국은 권력이 주어진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면서 한 개인도 역사에 대한 투철한 인식이 필요하지만 국민 전체의 집단적인 지성이 바뀌지 않고는 민족의 역사가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걸 새삼 느끼면서 너무나 답답하다.